자, 여러분.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로 거둔 돈을 미국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받은 돈을 자기 국민에게 뿌리겠다. 이거 완전히 트럼프 스타일이죠. 그런데 이 말 단순히 선심성 발언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실제 관세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왔고 이걸 리베이트 체크, 즉 국민에게 돌려주는 현금성 환급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시절 기억나시죠? 스티뮬러스 체크라는 이름으로 돈을 돌렸던 바로 그 방식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발언 요약. 관세 수입이 많다 일부 국민에게 환급하겠다. 리베이트 체크라는 명칭의 현금성 지원 검토 중. 부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소득층 지원이 더 시급하다. 빚 줄이기보다 경기 띄우기의 무게. 집 팔 때 양도 차익의 세금 면제 추진. 노텍스 안홈 세일즈 액트 실현되면 미국 부동산 시장 큰 자극 예상. 이 모든 건 단순 발언이 아닌 실제 공화당 법안 발의 단계. 이 발언은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은 또 한 번 돈을 푸는 나라가 된다는 걸 시사합니다. 관세를 걷어서 내부적으로 돈을 뿌리고 부동산 세금도 없애면 결국 미국은 돈이 다시 돌게 되고 자산 가격도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크죠. 이건 단지 미국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 달러, 금리, 한국의 수출 시장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슈입니다. 이게 진짜 말이 됩니까? 집 팔아도 세금 0원, 관세 수입도 현금으로 돌려준다. 트럼프가 말한 경기 부양책, 지금부터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요즘 세계 경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트럼프는 아주 명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돈 푼다. 세금 깎는다. 자산시장 띄운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법안 발의까지 직접 움직이고 관세 수입은 국민에게 리베이트 체크로 돌려주고 심지어 양도세도 면제해주는 법안까지 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세운 전형적 경기 부양책 정리. 관세 수입 리베이트 체크 현금 환급. 미국 국민에게 돈 뿌리겠다는 스티뮬러스 2.0.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 발의 노텍스 안홈 세일즈 액트. 집 팔아도 세금 0원, 고령층 매물 유도 목적. 감세 폭탄 팁, 초과 근무 대출 이자까지 전방위 면세. 실질 소득 증가 유도 소비, 투자 늘리기. 재정 긴축, 노. 자산시장 부양으로 성장률 회복 전략. 부채 갚기보다 GDP 키워서 비율 낮추자는 방향. 이건 단순한 미국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이걸 실제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달러 강세, 금리 변화, 자산시장 버블, 이 모든 게 다시 요동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금리 높여 잡고 있는 국가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크죠. 자산 이동, 환율 충격, 수출 타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감세하고 돈 풀고 부동산 띄우고. 지금 트럼프가 하는 거 그때 미국 황금기와 너무 똑같습니다. 1940년대 대우왕 시절에 복사판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미국 부채 100% 넘었다고 2030년이면 망한다는 기사들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트럼프는 그런 말에 눈도 깜빡 안 합니다. 성장을 키우면 부채는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그 전략 실제로 예전에 미국이 한번 썼던 방식입니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교과서적 흐름 3단계 정리. 감세. 개인소득세, 팁, 대출이자, 양도소득세까지 줄줄이 감세 추진. 현금 환급 리베이트 체크.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현금 지원. 자산시장 띄우기. 주식 암호화폐, AI 인프라 투자 유도, 부동산 시장 자극.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로 지금 이 방식이 과거 1940년대 미국이 부채 비율 100%를 돌파했을 때 사용했던 전략과 완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전쟁 이후 나라가 빚더미였지만 부동산 대출 활성화, 제조업 리쇼어링 유도, 성장 주도로 부채율을 낮춰낸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19만 5060년대 골든 에이지, 대우왕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세금 깎고 돈 풀고 소비 부양하고 부동산 띄우고 2020년 코로나 때도 그랬고 1940년대 대우왕 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랑 지금 너무도 닮았습니다. 요즘 미국 뉴스를 보면 국가부도 부채 폭탄 이런 말이 자주 나오죠. 그런데 트럼프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성장을 키워서 부채를 녹여내자.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 전략 실제로 과거에도 썼던 방식입니다. 지금 트럼프 경제팀이 밀고 있는 4단계 경기 부양 전략. 억눌린 소비 터트리기.
관세 수입 일부를 국민에게 리베이트 체크로 환급. 감세 정책 양도세, 소득세, 팁, 근무수당, 이자 세액공제 전면 추진. 부동산 시장 감세 및 금리 완화 촉구. 고금리로 침체된 주택거래 부양. 부동산 거래세 감면 대출 부담 완화 추진. 제조 인프라 투자 유도 캐펙스 붐.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붐 시작. 재무장관 인터뷰 근거. 제조 인프라 주식 고점 돌파 시작. AI 생산성 붐금리 인하 유도. 2026 상반기. AI가 인플레 압력을 줄여주면 소비 여력 회복. 낮은 물가 낮은 금리 높은 생산성 경제 성장 시동. 2025만 2026년 글로벌 투자 흐름의 핵심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 전략이 성공하면 금리는 낮아지고 소비는 폭발하고 부동산 주식 AI 자산 시장은 다시 불붙습니다. 실패한다면 과잉 유동성, 자산 거품, 글로벌 금융 위기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읽어내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대비한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 그냥 경제 뉴스로 넘기면 안 됩니다. ABC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구조를 통째로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금리는 연준이 결정한다. 연준 의장이 경제 대통령이다. 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 재무부가 전면에 나섰고 트럼프는 연준을 정면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 경제팀이 밀고 있는 ABC 아젠다. A 어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내 생산 부활, 제조업 리쇼어링. 비블루 칼러 붐. 제조업 노동자 일자리 확대, 중산층 회복. CCAPEX 붐. 인프라 투자 확대, 기업 생산 능력 확장 유도. 재무부 장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 붐. 지금은 연준 패드의 금리 결정. 하지만 1950년대 이전엔 재무부가 금리를 명령했습니다. 장기 2.5%, 단기 1% 이하 고정금리 강제했던 시대. 현재 트럼프는 연준 본사 건물 예산까지 트집 잡으며 정치적 압박 강화 중. 재무부 장관이 연일 금리 방향 공개 지시 중. 과거와 현재가 닮은 이유. 1940년대 전후 경제붐 부채 비율 낮춤 성공. 지금 고의적 성장 유도 부채 녹이기 전략 재현 시도. 이 흐름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산 시장과 금리가 동시에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무부가 금리를 장악하면 저금리 장기화 부동산, 주식, 인프라 자산 급등, 경기 부양책 감세 리베이트 소비 폭발 가능성, 인플레는 낮게, 성장률은 높게 이게 골든에이지 시나리오. 이 모든 게 정책이 아닌 의도된 시나리오라면 우리는 그 구조를 미리 읽어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연준 의장도 블랙아웃도 전통 방식도 모두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도된 버블, 시작된 경기 부양 쇼입니다. 최근 트럼프는 연준 의장을 직접 찾아가 압박했습니다.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까지 언론에 흘렸습니다. 느낌이라는 말이 웃기죠. 하지만 이게 전방위 압박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미국 자산 시장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려는 명확한 전략이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 압박 강화. 블랙아웃 기간도 무시하고 압박. 금리 인하 시 경제 성장률은 로켓처럼 상승 발언 반복. 감세 거래세 인하 부동산 규제 완화. 부동산 침체 해소 거래 활성화 유도. 소비 여력 증가 GDP 상승 전략. 규제 완화 유동성 확장. AI 암호화폐 인프라 규제 전방위 완화. 실질적 투자 자금 유입 유도. 버블 장세 유도 공식. 저금리 감세 규제 완화 소비 부양 자산 시장 급등 시나리오. 과열되더라도 지금은 밀어붙이는 구간. 지금 상황, 단순한 돈 풀기가 아닙니다. 정해진 방향이 보이는 구조적 흐름입니다. 지금 시장은 비싼데 더 오르는 구간. 유동성주도 버블 장세이기 때문. 고금리 피해주 배당주 등. 최근 관심 증가, 아직 성과는 낮음. 금리 전환 시 타이밍형 반등 가능. AI 인프라 투자주. 내년 12분기 본격 붐 시점으로 명시됨. 하지만 개별주는 변동성 크니 유의. 핵심은 지금 비싸다는 이유로 시장 바깥에만 있으면 모든 흐름을 놓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꼴찌 종목들 하반기엔 반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인기 종목이 정책 수혜 1순위로 올라설 수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AI, 반도체, 빅테크 성장주에만 시장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금리 인하 신호, 감세와 소비 부양 정책, 이 모든 건 지금 소외주 반등의 조건입니다. 배당주. 고금리로 외면받았던 대표 소외주. 금리 인하 시 매력도 다시 부각. 트럼프 소비 부양 기조와 맞물려 실적 회복 가능성. 건설주. 트럼프 행정부의 건설 인프라 붐유도 정책. 금융 완화 시 대출 증가 건설 경기 회복 시그널. 바이오 헬스케어. 고금리 피해주 금리 인하 땐 반등 우선 타깃. 규제 완화 수혜 가능성도 상승. 경기 소비재. 감세 소비 쿠폰 지급 소비 심리 회복 시 실적 증가. 중소형주. 유동성 공급된 자금 유입 1순위. AI 인프라 대형주의 이익이 퍼질 가능성. 지금 시장은 가격이 싼 것보다 관심이 없는 것이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외주 맵을 보며 배당률 체크. 수익률 아닌 현 시점 배당 수익률 기준. 건설 소형주 단기 이슈보다는 정책 방향을 기준으로 판단. 트럼프식 인프라 자극 대출 확장 자금 유입. 금융주. 규제 완화 인프라 자금 창구 역할. JP모건 블랙락 등 조용히 신고가 경신 중. 소외주는 화려한 재료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수급과 정책의 바람은 항상 뒤에서 움직입니다.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시장 꼴찌권에 있는 업종 보시면 거의 고금리 피해주입니다. 건설, 바이오, 소비재, 중소형주, 심지어 배당주까지. 하지만 트럼프는 지금 감세 소비 촉진 건설 붐 규제 완화 금리 인하 유도. 이걸 동시에 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시장에서 가장 뒤처져 있는 종목들이 하반기 들어 정책 수혜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반등이 무조건 보장되진 않습니다. 변동성은 있고 타이밍은 맞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어디서 정책의 돈이 흘러갈지를 시장에서 가장 먼저 눈치채야 합니다. 지금 오르고 있는 건 과거에 몰랐던 이유. 지금 안 오르고 있는 건 앞으로 오를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금융주, 건설주, 소비주 중심으로 정책 수혜가 집중되며 중반 이후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소외주는 항상 한 박자 늦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오를 때는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목받지 않는 종목들을 보는 시점입니다.